인도네시아는 IEOG 8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지만 동시에 지구상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먼저 발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낙원 같은 섬에는 2023년 상반기에만 3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해변과 오래된 사원 뒤편에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길거리와 백사장, 그리고 강마다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공식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나 재활용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배출합니다. 아이손 19년에 가리 벤체기브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강에서 미리 건져내는 성가이 워치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팀은 단 2시간 만에 200kg의 플라스틱을 수거했습니다. 3년 동안 이들이 바다 오염을 막아낸 쓰레기 양은 1,70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 문제에 비하면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만든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발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자바세움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일제곱킬로미터당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공장들이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는 대표적인 산업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장지대 속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매일 플라스틱 오염과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자바 동부에 있는 트로포도라는 작은 마을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높은 연통에서 매일 짙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공기 중에 독성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80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는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이 거대 도시는 교통체증과 오염뿐만 아니라 땅이 밑으로 꺼지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많은 지역이 이미 바다 수면보다 낮아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수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의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도시 인구의 20%에 달하는 2,900만 명 이상이 캄풍 쿠무라고 불리는 빈민가에서 생활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양철판과 폐목자재 그리고 재활용 자재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 중 정식 배수 시설을 갖춘 곳은 2%에 불과해서 오수와 쓰레기가 사방으로 넘쳐납니다. 장마철이 되면 좁은 골목길로 물이 밀려들어 동네 전체가 더러운 물바다로 변합니다. 아이들은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40%가 넘는 가구가 전용 화장실이 없고 정의는 감전 위험이 있는 임시 배선으로 겨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갑니다. 스스로 다리를 놓고 수도관을 연결하며 양철 지붕 위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슬럼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코타쿠 사업을 추진하여 6,800헥타르가 내없는 빈민 지역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0헥타르 이상의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비된 주택이 마련되었지만 많은 주민들은 일자리와 공동체를 잃을까봐 선뜻 이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알찬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실제 화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플라스틱 병과 신문지, 그리고 알루미늄 캔을 쓰레기 은행에 가져가 현금이나 생필품 또는 버스표로 교환합니다. 플라스틱 병 5kg이나 종이 2kg을 모으면 30에서 50센트 상당의 버스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은행처럼 운영되는 수거 거점이 500곳 이상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매달 말에 2에서 10달러 정도를 환전해 갑니다. 많은 가정이 이 돈으로 기본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용과는 대단했습니다. 수라바야는 제도 도입 첫 해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20% 가까이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 혁신적인 제도를 자카르타와 반둥, 그리고 메단 같은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환경 문제를 경제적 이득으로 바꾸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입니다. 쓰레기를 진짜 돈으로 바꾸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참여하실 건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걸이라는 씁쓸한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틱톡 이용자가 많은 나라인데 일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진흙탕에 들어가 울거나 불쌍한 척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 선물을 요구합니다. 이 선물은 나중에 현금으로 환전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난 생중계라고 부릅니다. 방송은 한 번에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이어지며 수만 명이 시청하고 하루에 20에서 50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시골 지역의 평균 소득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규정을 위반한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시청자들은 꽃이나 곰 인형 같은 가상 선물을 보내며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안방에 앉아 전자화폐로 길거리 공연자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에는 외국인들을 놀라게 할 만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시행될 규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나 동거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혼외 성관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미혼 커플의 동거는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배업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아체주에서는 불륜과 도박, 그리고 음주와 동성애 같은 행위에 대해 공개 태형을 가합니다. 2022년 초에는 불륜 혐의로 한 여성이 공개석상에서 매를 100번 맞았습니다. 동성애 혐의로 고발된 두 사람은 각각 자국어 태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게옷은 주민과 방문가액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의 보수적인 단면입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이나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제한 사항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을 접하고 나니 여행 계획에 변화가 생기셨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년에 7번 열리는 폰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바섬의 군웅 케무쿠스 신전이 있는 성스러운 산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들이 향하는 이유는 향을 피우거나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운과 복을 빌기 위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가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리추얼을 올바르게 완성하기 위해 35일 간격으로 열리는 7번의 축제 동안 계속 같은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상대가 배우자가 아닌 완벽한 타인이어야 합니다. 행사 전에 샘물에 몸을 씻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창 때는 사랑의 언덕이라 불리는 이곳에 8,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간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오래된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과부는 이 행사에 참여한 뒤 사업이 크게 잘 되어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의 효과를 믿든 믿지 않든 수천 명의 사람이 참여한다는 사실은 전통적 믿음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얼마나 깊게 남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신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토라자 부족의 문화를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슬라웨시 오지 마을에 사는 이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기이해 보이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신념이 담긴 풍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이와 함께 생활하는 문화입니다. 토라자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은 몸은 비록 곁에 없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바로 묻지 않고 집안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함께 보냅니다. 포르말린과 전통 약초를 조합하여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비단과 보석, 그리고 귀중한 물건으로 장식한 관에 시신을 모십니다. 이 관들은 집 안이나 전용 동굴에 보관되며 가족들은 주기적으로 찾아갑니다. 영혼이 여전히 곁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식사를 차려주고 선물을 건네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해마다 토라자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람부 솔로라는 성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축제를 엽니다.
이 기간에 관을 열어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힌 뒤 마을을 돌며 행진을 합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조상과의 유대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의식입니다. 행렬이 끝나면 시신은 다시 관에 모셔져 동굴이나 가족 묘지에 매장됩니다. 소세월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서부잡에 사는 64세 농부 칸 씨는 지금까지 87번 결혼했으며 최근 전 부인 중 한 명과 88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결혼 중 종교청에 공식 등록된 건 40건이며 나머지는 전통 의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네사이는 재혼할 때 이전 부인들과 꼭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부 부인들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2명 이상의 아내와 동시에 살기도 했습니다. 칸 씨나이는 총 46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었고 그중 일부와는 3, 4번씩 다시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긴 결혼 생활은 14년 동안 이어졌지만 짧게는 한두 달이나 일주일 만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의 첫 결혼은 14세 때 2살 연상의 소녀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나는 여성마다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칸 씨는 그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가벼운 연인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달이나 일주일의 짧은 만남일지라도 결혼을 통해 상대에게 정당한 명예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통과 존중이라는 가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독특한 삶을 살아간 사례입니다. 자카르타의 반문화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가진 또 다른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고 성인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카르타에는 불법이면서도 번성하는 성인 유흥 산업이 존재합니다. 아이지아 세계에서는 일정한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렴한 서비스부터 화려한 고급 유흥까지 도시 전체에 다양한 선택지가 퍼져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들어서 있는 마사지 업소도 그중 하나인데 약 30달러 정도면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자카르타의 5성급 호텔에 머물거나 부유층과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기회가 열립니다. 400에서 50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전용 기사가 딸린 고급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라이빗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선 19년부터 당국은 이러한 유흥가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였고 유명 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나이트클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계속 변형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도 자카르타에는 관광객이 찾는 주요 유흥지대가 3곳 남아있어 당국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의 진짜 인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다의 유목민이라 불리는 바조족은 인도네시아부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씩 잠수를 하며 삶의 60% 가까이를 물속에서 보냅니다. 이들의 능력은 듣고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산소통도 없이 수십 60m 깊이에서 최대 13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잠수 실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조차 나무 안경과 직접 만든 물안경만 쓰고 수심 20m까지 내려가 5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이대울은 매일 1에서 8kg의 물고기와 문어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바조족 아이들은 그를 배우는 대신 해산물을 잡고 노를 저어 먹거리를 찾는 법부터 배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깊은 바다로 들어갈 때 느끼는 통증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고막을 찢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부족권 대부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외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신 시력이 일반인보다 2배나 뛰어나 물속에서도 사물을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이대울은 바다 위에 지은 소박한 수상 가옥에서 살아갑니다. 주식은 주로 해산물과 바나나입니다. 햇빛을 막는 선크림으로는 타피오카 가루를 물에 개어 얼굴에 바릅니다. 이들의 놀라운 수영 능력은 일반인보다 50%나 큰 비장 덕분이기도 한데 덕분에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더 많이 저장하여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계엄은 눈동자가 대부분인 이 나라에서 부톤섬에는 하늘빛 푸른 눈을 가진 특별한 소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톤족은 주로 서양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눈이 모두 파란색이고 어떤 이들은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검은색인 오드 아이를 가집니다. 부톤세엄은 4,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의 4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 안에는 원시적인 삶을 이어가는 작은 소수 부족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푸른 눈이 4만 2천 명 중 한 명에게만 나타나는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이라는 아주 희귀한 유전자 질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희귀한 유전적 특성 덕분에 부톤족은 인류의 오랜 이동과 유전적 다양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보물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푸른 눈은 인도네시아인의 이목구비와 어우러져 보석처럼 빛나며 인종과 유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줍니다. 인도네시아의 애음식 문화에는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만한 독특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자바섬 사람들은 왕도마뱀 고기로 만든 사테 바카르를 즐겨 먹습니다. 도마뱀 고기를 꼬치에 꿰어 숯불에 탄 데우시, 구운 뒤 고소하고 매콤한 땅콩 소스를 얹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도마뱀 고기가 피부병과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북부 슬라웨시에서는 야생 날여우박쥐를 야자유와 고추, 그리고 강한 향신료로 요리한 파니키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튀기거나 꼬치로 구운 박쥐고기는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별미이며 특히 천식과 알레르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루크나 파푸아 같은 동부 지역에서는 사고야자나무나 야자나무에서 자라는 사고 애벌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애벌레를 날것으로 먹거나 구워서 매콤한 생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자카르타 길거리에서는 코브라 고기로 만든 뱀꼬치를 판매하는데 파와단 간장, 그리고 매콤한 땅콩 소스를 곁들여 먹습니다. 더 과감한 사람들은 뱀피와 꿀을 섞은 전통 아락주를 마시기도 하는데 남성들의 기력 회복에 좋다고 믿어집니다.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히잡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풍부한 문화, 유산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쉬폰이나 비단, 그리고 면과 같은 부드러운 직물로 만든 머리 스카프는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을 자랑하며 여성들이 깃과 목, 그리고 가슴을 가려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문화가 이슬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리의 힌두교 신자들도 의식을 치를 때 머리를 가려 존중과 겸손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방식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는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성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포옹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며 절제되고 예의 바른 언어로 대화함으로써 겸손과 품위를 지켜나갑니다. 매년 4월 21일이 되면 인도네시아는 여성들의 공헌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인 하리 카르티니를 축하합니다. 미국의 어버이날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주체적인 여성들을 기리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교사와 활동가 등 수많은 여성들이 전통 의상인 케바야와 바틱 스카프를 차려입고 연설 대회와 글짓기, 그리고 연극과 의상 패션쇼에 참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학생들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집안일을 직접 체험하며 여성의 노고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역지사지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성교육과 사회교육,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 잘 어우러진 행사입니다. 기업과 정부기관, 그리고 학교에서도 카르티니 날을 맞아 여성들을 위한 휴가를 제공하거나 양성평등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카르티니 주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여성의 권리와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업화된 다른 휴일과 달리 카르티니 날은 비싼 선물이나 꽃을 주고받는 날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통해 여성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는 다른 나라들도 본받을 만한 좋은 사례입니다. 15가지 사실들은 오랜 전통과 현대적 변화가 공존하고 환경 위기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며 문화적 다양성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도네시아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은행부터 푸른 눈을 가진 부족과 바다에서의 신비로운 능력, 그리고 상식을 깨는 축제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신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7만가 애가 내없는 섬에 2억 80만 명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나라는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풍부한 문화로 세상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친척과 함께 살아가는 토라자 사람들부터 뛰어난 잠수 능력을 가진 바조족, 그리고 환경 문제를 경제적 기회로 바꾼 혁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는 인간의 적응력에 한계가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에 관한 이번 이야기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여러분의 문화권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